안녕하세요. 2월 13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제 임시 주총이 있었죠. 이때 현대백화점 인적 분할과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의 인적 분할이 동시에 각각의 회사에서 임시 주총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백화점 인적 분할은 부결이 됐고요. 현대 그린푸드의 인적 분할은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현대백화점 인적 분할이 부결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최대주주가 밀어붙이면 이런 지배구조에 관련된 건 대부분 다 이 최대주주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현대백화점은 부결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결되는 데는 부결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 사업을 하는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원래는 현대백화점 밑에 한무쇼핑이라고 이 알짜배기 회사가 1년에 연간 영업이익 1,000억을 창출해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현대백화점 그 계열로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생기면서 홀딩스의 자회사로 이 한무쇼핑이 옮겨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현대백화점 주주들은 알짜배기 회사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백화점에는 사업하는 현대백화점에는 그 부채도 함께 더 많이 현대백화점 홀딩스에서 현대백화점 사업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인적 분할이니까 기존의 현대백화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동일한 비율로 현대백화점 홀딩스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갖게 되죠. 하지만 최대주주가 현대백화점 홀딩스를 갖게 됨으로 해서 얻는 수익과 개인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이 현대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홀딩스로 나눴을 때 얻게 되는 효율은 완전히 천양지차죠. 현대백화점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높은 의사결정 기구로 지배구조의 제일 옥상에 있는 회사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배구조를 지배하려는 목적 외에는 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역시 지배구조, 지배를 할 수 있는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 그 최대주주 일가가 가장 큰 수혜를 보죠.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 기존의 주주 구성을 보면 정지선 그 회장이죠. 그 정몽근 회장은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이시고,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가 있고 현대 A&I가 있고 다 포함해서 36%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6.6%의 자사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라는 사업회사로 나눠질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갖고 있는 6.6%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부활됩니다. 그 전에 사업 회사로서의 현대백화점에 있을 때는 이 자사주는 이 오너의 지배력 강화를 사용할 수 없는, 즉 의결권이 그 유보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홀딩스가 될 경우에는 이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이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결권이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2.69%가 돼요. 이걸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 현대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앞으로 지금 갖고 있고 앞으로 갖게 될 자사주에 대해서 향후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거를 뭐 소각한다든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2021년 배당금 총액을 240억 정도로 보장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현대백화점 홀딩스도 150억 이상을 배당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거는 의결권이 살아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의결권이 살아난 다음에 소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게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지주회사 홀딩스를 만드는 목적은 물론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소액주주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현대백화점이라는 사업자회사 쪽에 부채만 더 많이 늘어나고 알짜배기에서 한무 쇼핑도 빼앗기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일부 소액주주들도 반발을 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현대백화점 그 임시유총에서 이 인적 분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6.7%가 필요했었는데요. 찬성표가 64.9%밖에 안 나왔죠. 이거는 현대백화점 오너일가가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게 0.1%가 됐든 1%가 됐든 10%가 됐든 이 임시유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66.7%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밀어붙였다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서구 같으면은 이 정도 임시유총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건드렸다가 실패하면 그 경영진은 다 물러납니다. 왜냐면 주주들에게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경영진이 물러나야 되죠. 하지만 이 현대백화점 경영진들은 앞으로 이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 같은 일은 벌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번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주들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거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자, 현대백화점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적정주가 한 8만 5천 원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현 주가는 6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건 그 2만 5천 원의 갭 차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2만 5천 원의 갭 차이가 바로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불신,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 재벌 오너일가의 이런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경영 활동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는 그만큼 주가를 할인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참 고질병이기도 한데요. 회사의 법인의 이익과 재벌 오너일가의 이익이 서로 부딪힐 경우에는 항상 우리나라 이사회는 재벌 오너일가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게 배임이 됐던 또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너일가의 손을 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주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현대백화점의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그 임시유총 안건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이러한 일을 부결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결국 현대백화점의 그 꼼수를 쓴 그 지배구조 강화 방식은 물 건너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고 주가를 보시면 향후에도 이제는 현대백화점은 기존 소액주주들에게 더 베네핏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갖고 나와야만 이런 주총에서도 그렇고 임시유총에서도 그렇고 이 오너일가가 원하는 쪽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